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서 다든지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여러분, 보통 임플란트 할 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잇몸 상태잖아요. 여러분이 잇몸이 약하면 임플란트가 힘들 거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나 잇몸이 약한데 임플란트 해도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임플란트는요, 잇몸에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잇몸이 약해도 잇몸뼈가 좋다면 충분히 임플란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잇몸이 약한 분들을 위한 임플란트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원장님, 잇몸이 약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실은 내 치아가 잇몸뼈가 그리고 잇몸이 약해서 우수수 빠져보지 않고는 내 잇몸이 약한지 단정지 알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잇몸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양치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피난다. 이 피가 자주 난다는 것은 잇몸이 약하거나 또는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 그리고 잇몸뼈에 염증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서 피맛이 많이 느껴진다든지 또 아침 양치할 때 피가 유독 많이 난다. 이럴 때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치과에 빨리 가셔서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증상은요, 내가 자꾸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그리고 음식물이 너무 잘 끼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잇몸이 약하거나 또는 잇몸이 약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잇몸 조직이 줄어들면서 또 뼈가 내려가면서 이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과 잇몸뼈가 약해지고,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 치아가 먼저 조금씩 흔들리게 되고 또 치아와 치아 사이에 꽉 차있던 핑크색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이 커지게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또 간격도 커졌기 때문에 음식물이 자꾸 끼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음식물이 청소조차 안 된다면 세균이 번식해서 잇몸이 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잇몸이 너무 자주 부어. 그리고 빨개. 이 핑크색 엷은 산호색이 아니라 자꾸만 잇몸이 빨갛게 되고 붓는다.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잇몸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호색, 연분홍색의 단단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연분홍색이 아니라 아주 짙은 빨간색이 되고 건들기만 해도 피가 줄줄 나오고 또 부풀어 오르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잇몸 약화는 물론이거니와 통증도 발생할 수 있고요. 마지막 증상으로는요, 이가 시리고 자주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잇몸이 약해지면 잇몸 조직, 즉 잇몸 살뿐만 아니라 잇몸 뼈까지도 염증으로 인해서 내려갈 수 있다고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아의 입장에서는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와 잇몸살이 내려가니까 치아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게 됩니다. 노출되면 어떻게 되죠? 치아가 더 시려지는 게 당연하겠죠. 보통 이렇게 치아가 노출돼서 시려지고 또 치아가 자주 더 흔들려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게 바로 치은염 또는 치주염에 해당하는 그 잇몸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 혹시 잇몸이 약해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잇몸이 약해도 당연히 임플란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임플란트라고 하면 잇몸이 약한데 이거 돼? 내 잇몸은 너무 약하니까 이거 심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잇몸이 아니라 잇몸뼈 또는 더 깊이는 상악뼈와 하악뼈, 즉 악골에 심는 것입니다. 잇몸은요,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살입니다. 치아와 그 아래에 있는 잇몸뼈를요, 외부의 자극이나 음식물, 그리고 잇몸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잇몸은 마치 이불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이불은 염증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초기의 세균이나 또는 염증성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방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잇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잇몸뼈입니다. 치조골이라고도 불리는 이 잇몸뼈는 치아 뿌리를 감싸고 지탱해주는 단단한 뼈인데요. 이 치아를 고정하는 구조물로서 잇몸 아래에 깊이 있어요. 이 잇몸뼈가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단단한 바닥 기초가 됩니다. 때문에 위에 살인 잇몸이 쉽사리 붙는 그런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잇몸뼈가 건강하다면 임플란트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잇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도 또 따로 하고 있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 잇몸뼈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잇몸과 잇몸뼈가 완전히 관계가 없다, 완전히 별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잇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잇몸 관리, 잇몸 치료를 반드시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잇몸 치료라는 건 뭐죠? 그거는 스케일링이나 또는 딥 클리닝이라고 해서 잇몸 질환을 낫게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잇몸 염증 치료가 끝나면 3차원 CT를 사용해서 뼈의 양과 위치를 보고 바로 임플란트의 두께, 그리고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와 각도를 잘 판단해서, 즉 컴퓨터 분석을 시행한 이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만일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그 잇몸뼈가 불량하거나 부족하다면 뼈 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집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실험 많이 하잖아요.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본 저의 경험으로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잇몸이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든 또는 전반적으로든 약하십니다. 잇몸이 전혀 약하지 않은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충치가 되게 심하거나 또는 어떤 외부의 외력 또는 타격을 받아서 치아에 금이 갔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 치아가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흔들린다라는 자체는 다 잇몸이 약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해서 근데 임플란트를 망설인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걱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못하고 너무 방치가 된다면 결국은 잇몸병이 심해지게 됩니다. 잇몸병이 심해지면 이 잇몸뼈가 계속 녹아내려서 해당 부위의 임플란트 치료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비용도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치료가 무서워서 방문을 계속 미루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너무 무서울 때는요, 요즘엔 수면 치과 치료, 의식화 진정법, 이걸 활용한 수면 임플란트 방식으로 분명히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까운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검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잇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오늘도 진단을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저는 잇몸이 약한데 이거 임플란트 되는 건 맞아요? 너무 걱정돼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봬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 잇몸이 약한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치과 의사를 통해서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약하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꼭 한번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만일에 있으시면요,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세심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